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돈두렁입니다. 오늘은 용서하는 사람이 하는 오해와 실수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이 하는 오해라고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걸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떠한 이유로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서하면 그 사건을 잊어버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면 상대방이 옳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느낄까 봐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건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건이 해결이 된 것은 또 아닙니다. 용서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내 마음이 아직 괜찮지 않은데 그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지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죠. 용서한다고 해서 곧장 마음이 괜찮아지지는 않습니다. 용서하고 나서 한참 뒤에 마음이 괜찮아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용서를 했지만 여전히도 그 안 좋은 마음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것이 상대방이 나를 통제하거나 상대방 뜻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할까 봐 용서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용서에 대한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하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용서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믿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를 하면 다시 상대방을 믿고 다시 상대방과 관련된 신뢰를 회복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용서를 하고 나서 아니면 본인이 좀 원치 않은데 누군가의 중재로 인해서 등 떠밀려서 용서를 한 뒤에 상대방을 믿어야 되는 것들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한 상대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때로 용서했지만 상대방을 다시 보지 않기로 결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요. 본인들이 잘못됐던 그 경험을 상대방과 다시 할 만한 상황 속에 본인을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용서하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자면 이것입니다. 용서한 상대로부터 같은 일을 당하거나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용서는 하긴 했지만 그리고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긴 했지만 예전처럼 다시 친밀한 관계로 지내지 않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용서를 했지만 다시는 관계를 안 하는 관계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 용서를 할 때는 꼭 그 이후에 똑같은 일을 당하거나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본인을 보호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용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